자, 그래서 우리가 저 3부에서는 이제 수직적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전방 수직 통합, 수직 통합, 후방 수직 통합, 다시요. 전방 수직 통합, 후방 수직 통합, 이렇게 학습을 했고요.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이제 수직 통합에 대한 이슈나라든가 기타 이제 뭐 전략적 제휴 이슈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더 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뭐 이 정도로만 공부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개념 파악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라도 하시고. 자, 13페이지 볼게요. 13페이지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요거 먼저 써봅시다. 전략 초이스 어떤 게 있었죠? 기업 수준의 전략, 스트래티직 초이스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거 공부했죠. 기업 수준의 전략, 코퍼레이트 레벨. 기업 수준의 전략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수합병, 그죠? M&A, 수직적 통합, vertical integration, strategic alliance, 전략적 제휴, diversification, 다각화 전략이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 지금 이거 다 설명하다가 수직적 통합 중에서는 전방 수직 통합과 후방 수직 통합, forward vertical integration, backward vertical integration 설명하고, 우리가 가치사슬을 통해서 후방이냐 전방이냐 봤고요. 그죠? 전방 수직 통합의 주체는 생산 제조 쪽에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수직의 말이 이렇게 안 나와. 후방 수직 통합의 주체는 유통 쪽에 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비즈니스 레벨로 넘어와서 13페이지 하는 거예요. 사업부 수준의 전략 얘기했어요. 기업 수준의 전략에서는 어떤 산업에 진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업부 수준에서는 그러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다른 기업의 제품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코스트 리더십. 오늘 참 많이 쓰네, 똑같은 말.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면 10번이라도 적어야죠. 코스트 리더십,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다라는 말 했죠. 이게 너무 길면 그냥 로우 코스트, 저원가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저원가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생산량이 많은 기업은 대규모의 설비를 구축하기 때문에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이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규모의 경제에 관한 얘기거든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볼륨이고 생산량이고, 이게 이제 유닛 코스트, 단위 원가라고 해요. 단위 원가. 이게 이제 생산량이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뭐가 감소해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단위 원가가 감소하는 곡선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은 기업은 어때요? 단위 원가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10개인 기업하고 어떤 제품을 100개를 생산하는 기업하고 하나를 생산하는 기업하고는 단위 원가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만두집에서 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만두 요새 한 5개, 우리 동네에서 파는 만두, 새우가 들어있는데 한 대여섯 개에 5,5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새우가 들어간 만두를 대여섯 개 만들 때 그거를 5,500원에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새우를 사려고 하면 어떻게 돼? 아무래도 우리가 먹을 만큼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만두 가게에서는 새우를 여러 개를 살 거 아니야, 대량으로. 그럼 가격이 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원료 구입에서
만두집 같은 경우에는 만두에 들어가는 원료들을 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싸질 수밖에 없다 가격이. 그러니까 생산량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만두집은 새우 만두를 하는데. 근데 우리 집에서는 뭐 새우 만두를 만든다. 많이 만들어야 50개일 테니까. 근데 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개, 1000개 만들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많은 기업은 대규모의 설비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죠?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지금 14페이지에 있어요. 규모의 경제 같은 경우. 그래서 규모의 경제 14페이지 보시면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대량 생산에.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소품종 대량 생산에 유리. 이거를 다품종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해서 뭔가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제품을 여러 개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기가 어렵겠지.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라는 건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저원가 전략이 그래서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규모의 경제 말고 이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경험, 그 다음에 학습 곡선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익스피리언스 혹은 러닝 커브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규모의 경제랑 비슷한데 규모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비용이 계속 낮아졌다가 어느 시점에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게 뭐냐면 그것도 설명하자.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아까 지금 이제 지금 학습 곡선 설명하고 있는데 경험 곡선, 학습 곡선 설명하고 있었는데 규모의 경제에서 아까 이 선이 올라갔는데 이 선이 올라가는 경우는 고정 비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생산 설비에서 어떤 것들을 이 생산 설비를 예를 들면 이제 고무 발판이 있어. 이 고무판이 있어서 우리가 신발 깔창을 이렇게 찍어내요. 찍어내는데 이 고무판, 큰 고무발판에서 우리가 100개를 찍어낼 수 있다고 해봅시다. 100개를 찍어낼 때까지는 가격이 계속 내려가다가 100개가 딱 채워지고 100일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이 원료 하나 고무판을 더 사와야겠죠. 그치? 그러니까는 비용이 올라가겠지,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다시 내려가겠지. 이게 규모의 경제 곡선이고 규모의 경제는 그래서 고정 비용 때문에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곡선이 단위원가가 다시 얘기하면 올라가는데 이 학습 곡선은 계속 내려가거든요. 규모의 경제하고 달리. 그래서 여기가 볼륨인데 이 누적 생산량이에요. 누적 생산량. Cumulative 볼륨. 우리 책에는 여기 L이 들어가 있는데 핸드아웃 15페이지에는 L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오타니까 뭐 지워주세요. 요 L을 탈락시키세요. 누적 생산량이에요. 누적. 그러니까 생산량이 누적되면 될수록 단위원가는 계속 감소한다는 거예요. 계속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경험 곡선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낸 회사가 그 BCG라는 컨설팅 회사인데요. 60년대에 알아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생산량이 예를 들면 100개였을 때 예를 들면 단위 원가가 누적 생산량이 100개였을 때 200개 그 다음에 300개 예를 들면 400개 정도 되면 이 점 포인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4만 개를 생산했을 때는
4만 개 넘어 4,000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400개까지 생산했을 때 점을 이어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 곡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0개에서 4,000개가 됐을 때는 이게 더 낮아지겠지. 이 X축에 수렴할 정도로 계속 낮아지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단위 원가를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단위 원가가 예를 들면 뭐 10원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마진을 붙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경험 효과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해서 할 때, 그죠? 반복해서 할 때는 능률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테일러가 들으면은 되게 좋아하겠네, 그죠? 테일러 능률 중시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왜 우리도 집에서 예를 들면은 뭐 그거 있잖아요. 집에서 스파게티를 만들 때 처음으로 이제 스파게티를 만들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재료도 많이 사야 되고. 스파게티 면 얘기할 때 1인분 보통 500원짜리 동전 굵기를 하라고 하는데 적은 것 같아서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소스가 부족해질 때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한 10번 정도 해보면 아, 스파게티의 면은 어느 정도면 되고 면은 몇 분 정도 삶는 게 좋고 이런 게 탁탁탁탁 경험에 의해서 알려지잖아요. 생산되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시간이 누적될수록 어떻게 돼? 일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단위 원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TV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대형 TV 같은 경우 과거에 뭐 65인치 TV 구입한다 그러면은 한 불과 5, 6년 전만 해도 한 3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대로 구입하거든요. 경험 효과 발생됐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또 이게 이 경험 효과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게 됐는데 지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규모의 경제와 경험 곡선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저원가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핵심은. 근데 제가 그냥 뭐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뭐 경험 효과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원가 전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나온 개념들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경쟁사들이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이 유사할 때 저원가 전략이 먹혀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출시되는 TV, 그 다음에 LG전자에서 출시되는 TV,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가 없다. 가격 같은 값이면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우리가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원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죠. 우리 가격 설정할 때 그래서 관리회계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이 원가 절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칸이 좀 비길래 제가 써놓은 얘기예요. 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서 끊고요. 이어가지고 제가 우리 차별화 전략 설명해 드릴게요.